자, 2025년 5월 1일 리밸런싱 영상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기록 영상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올해 수익률 자체는 25년 수익률 자체는 3.83으로 제가 3월 달에는 영상을 찍지 못했죠. 3월 달에는 아마 제가 출장 중이어서 3월 말 리밸런싱 영상을 올리지 못했고 조금 때 나오겠지만 2월 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수익이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스파이 QQQ 다이아는 아직 다 마이너스인 거고 국내 지수는 조금 상승했습니다. 해외 계좌 역시 조금은 상승을 했죠. 심플파리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전략인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는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과 나무 역시 배당 성장 이런 전략, 심플파리 전략을 좀 따라가게 제작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좀 좋지 않다. 비트코인 좋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환율은 1424원이고 인덱스는 99.67 되겠습니다. 일단 올해 수익률이 좋은 건 금현물입니다. 금현물이 가장 좋다. 두 번째로는 젠포트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배당 뭐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요. 이게 뭐죠? 비트코인이 가장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K82, 82 전략들이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월 달에는 제가 캡처를 하지 못해서 4월 달 거, 그러니까 3월 1일 계좌 상황과 5월 1일 계좌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자산은 뭐 큰 변화가 없다. 다섯 종목 평균은 뭐 미국이 조금 더 안 좋아지기는 했죠. 국내도 조금 안 좋아졌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꽤 안 좋아졌네요. 2월과 비교하면 좀 확연하다. 달러는 많이 떨어졌고요. 인덱스 역시 많이 떨어진 게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계좌는 조금은 증가를 했고 국내 계좌는 거의 같고요. 기타 계좌 역시 뭐 소폭은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빅4를 좀 보면 빅4는 우리가 이제 YTD는 빅4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월보다는 증가를 했습니다. 뭐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배당도 있고 이러니까 쭉 보면 애플 그다음에 마소도 비슷하고 뭐 테슬라도 비슷하고 엔비디아는 좀 많이 떨어졌네요. 수익률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조금 더 제가 추가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언젠가는 매수를 했었겠죠. 지금 리밸런싱은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하락장이라서 크게 뭐 바뀌지 않으면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정도는 DD가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뭐 매수를 해야 된다면 조금 매수를 해야겠지만 거의 매수가 없다. 부 역시 조금은 하락했네요. 우리가 하락장에 S보를 좀 사봤는데 아직은 기다려야지만 되는 때인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팔란티어가 좀 들어갔는데 팔란티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형태를 보고 있다. 그 다음에 2621번이 이 레벨이 여기겠죠. 한 요 정도 레벨이었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한 두 달 만에 많이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자, 살려서요는 우리가 이제 서브로 사는 종목들이 좀 바뀌었는데 뭐 스파이야 조금 하락했을 거고 채권도 조금은 하락을 했네요. 금이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QQQ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겠지만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BNB를 팔고 QQQ를 뭐 DD가 높아졌으니까 QQQ를 다시 다 뭐 전부 다 들어가는 게 당연했던 거겠죠. 그리고 비토라든지 AOR 그 다음에 제피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심플파리 전략이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전략인데 QQQ와 SCHD의 어떤 조합을 가지고 만든 전략인데 지금은 썩 좋지가 않네요.
오히려 3월 달에는 좀 더 나았는데 지금은 훨씬 좋지 않습니다. 하락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있죠. 자, 배당 성장은 꽤 좋아졌습니다. YTD로 약 3에서 6% 정도로 꽤 많이 좋아졌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진 게 보이고 현대중공업은 많이 오른 게 보이고요. 삼성전기도 많이 빠졌습니다. 현대차는 비슷하고 포스코홀딩스는 조금은 빠졌죠. 26만 500원, 27만 500원 이러니까. 그리고 삼바는 살짝 2월 달보다는 하락했지만 지금 다시 뭐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는 것 같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져 있는 게 보이네요. 이런 종목들을 좀 너무 위에서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HD 현대는 꽤 많이 올라온 모습이죠. 78,700원, 72,900원 이 정도. 좀 추세가 안 나오는 애들이 좀 있고 추세가 좀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추세가 나오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뭐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33,500원에서 41,600원까지 굉장히 좋아진 모습. 포트폴리오도 제가 잠깐 어제 봤었는데 크게 뭐 할 게 없습니다. 뭐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봐도 뭐 현대건설 정도를 좀 매도하는 그런 레벨리징이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무이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투자하는 ETF 전략이죠. 전반적으로 지수에 미국 지수, 국내 지수에 투자를 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안정적인 이런 것들과 매칭을 시키는 그런 건데 지금은 지수를 투자할 게 별로 없습니다.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은 큰 손해가 좀 나 있는 상태. 손해가 난 게 아니고 많이 줄었죠, 수익률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YTD로는 조금 줄어 있는 상태이지만 뭐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로 흘러갈 거다. 뭐 커버드콜 전략을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이라는 종목으로 인버스를 바꿔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은 뭐 안 좋아졌네요. 연금도 역시 뭐 82 전략 이런 걸 좀 따라갑니다. SCHD랑 그 다음에 나스닥을 주로 하고 주변에 이제 몇 개의 종목들을 끼워 놓은 형태로 좀 전략을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조금은 나빠졌지만 뭐 꾸준히 지켜보면 괜찮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ISA는 배당주를 좀 하고 있는데 얘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4.57로 0.23보다는 좋아졌죠. 물론 배당의 효과도 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올해는 아직 올해 투자해야 될 2천만 원을 아직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게 좋은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름 지나고 가을까지는 이런 식으로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뭐 못 들어가면 말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배당은 다 괜찮아졌다. SK텔레콤은 뭐 이슈 때문인지 54,300원, 58,000원 2월달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 지금 어떤 종목을 리밸루에이션 해야 된다면 현대차 UB 정도는 뭐 DD도 많이 떨어졌고 포지션도 지금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뭐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종목별 수익률과 계좌 YTD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죠. 뭐 빅4는 여러 가지 합쳐서 뭐 마이너스 74 뭐 이런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전체 계좌 그 다음에 심플팔리 이렇습니다. 국내 계좌는 역시 마이너스 종목이 계좌 마이너스 종목이죠. YTD로 종목별 YTD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 자, 이런 정도 하죠. 뭐 지금 영상은 뭐 개인적인 영상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이런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